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모나코 대 PSG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나코는 클레르몽을 2대0으로 잡아내면서 무패 행진을 길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압박으로 상대의 박스 안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무브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역습과 세트피스로 두 골을 넣으면서 실리적으로 경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PSG가 지난 경기에서 1대1 압박의 대응을 어려워했다는 점을 이용해 볼 수 있을 듯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젊은 팀으로 에너지 레벨이 높은 팀이기 때문에 꾸준히 상대를 압박하면서 공격 전개를 최대한 방해할 수 있을 것, 실제로 랭스가 해당 방식으로 1대1로 비기는 등 리그에서도 성과를 낸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경기와 같이 엠볼로를 향한 역습이나 세트피스를 기대하는 편이 낫습니다. 모나코가 상대의 전개는 방해할 수 있지만 PSG를 상대로 점유율까지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태죠. 오히려 엠볼로의 피지컬과 기동성이 PSG의 높은 라인을 공략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 1대1 압박으로 상대의 턴오버를 유발하는 시나리오도 꽤 확률이 높습니다. PSG는 라이벌 마르세유에게 1대2로 패했습니다. 위넨과의 챔스 16강을 앞두고 기복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 이미 현지에서도 갈티의 감독에 대한 흔들기성 기사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네이마르, 라모스가 복귀했지만 팀의 경기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네이마르와 메시로 공격진을 구성했는데 이 두 선수 모두 온더볼 성향이 강한 데다 중앙지향적인 선수라는 점에서 역할이 상당히 겹쳤고 메시는 신체 능력의 저하 때문인지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 물론 드리블 3개를 기록하면서 클래스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메시가 지난 경기에서 기록한 턴오버는 6개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원과 공격진에게 압박이 들어가면 풀어가기 어려워하는 양상이 보이는 중 마르세유가 귀행두지를 전방에 배치하는 등 에너지 레벨이 높은 선수들로 1대1 압박에 들어가자 풀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비티냐의 활용도도 상당히 애매해진 느낌인데 나이가 어리고 피지컬이 약해서 압박을 피지컬로 견뎌내기에는 무리인 선수고 베라티도 균형 감각은 좋지만 피지컬적인 한계는 명확한 선수입니다. PSG가 근소하게 우세한 매치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마르세유의 1대1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었고 메시와 네이마르의 역할 분담도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모습. 모나코가 높은 팀의 에너지 레벨을 이용해 1대1 압박을 걸어버리면 음바페가 부재 중인 지금 PSG가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클레르몽 대 마르세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레르몽은 모나코에게 0대2로 패하면서 3경기 연속으로 우승을 기록하는 중 최근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난 경기에서는 오히려 경기 분위기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상대의 세트피스와 속공에 당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전방에서 압박을 하는 비중이 높은 팀입니다. 모나코전 이전에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데는 상대의 빌드업을 억제하기 위한 전방 압박의 영향도 충분히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었을 것. 물론 마르세유를 상대로는 단순히 전방 압박만으로 실점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죠. 마르세유가 세트피스와 속공 등 득점 패턴이 다양하기 때문인데 지난 경기처럼 주도권을 잡았지만 경기는 내주는 양상이 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역압박 대응 능력은 좋지 못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박스 바깥에서 기록한 슈팅이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박스 안에서 기록했던 슈팅도 기대 득점이 0.1골 이상인 슈팅은 하나밖에 없었다. 전반적으로 모나코의 압박의 공격 전개 자체가 잘 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마르세유가 압박으로 PSG를 잡아내는 이변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격에서는 답답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마르세유는 PSG를 2대1로 잡으면서 라이벌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상대가 전력 누수가 매우 큰 상황이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나 PSG를 상대로 맞춤 전술을 가져온 것도 승리의 요인. 지난 경기에서는 PSG 선수들을 1대1 압박에 가두면서 공격진의 파괴력을 상당히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라모스의 헤더골을 제외하면 PSG 공격진들은 전부 오픈플레이에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모습. 귀행두지를 전방에 배치하면서 전방부터 활동량을 늘린 선택도 주요했는데 역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 클레르몽을 상대로도 꽤 효과가 있는 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압박으로 경기의 점유율과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마르세유의 득점력이
꽤 잘 통할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려는 압박은 대응해야 할 요소지만 생각보다 측면을 이용한 플레이도 활발한 편이고 역습과 세트핏으로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경우에도 득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르세유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지난 경기에서 PSG를 압도한 압박과 리커버리 능력은 역압박에 취약했던 클레르몽을 상대로도 통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클레르몽의 압박도 전방에서 생각보다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마르세유의 공격 패턴이 워낙 다양해 단순히 상대를 압박한다는 것만으로 공격의 파괴력을 감소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 대 유니온 베를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쾰른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쾰른의 맞불 작전이 염려스러웠는지 그동안 쓰던 전형을 쓰지 않고 다른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치렀는데 수비적으로는 꽤 성공적이었으나 공격이 생각보다 터지지 않았던 것이 아쉬웠던 부분이죠. 쾰른은 맞불 양상을 보이는 팀이지만 우니온은 내려서고 역습을 시도하는 팀이라 그동안 쓰던 전형을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정이 생각보다는 빡빡한 편이라 역압박에 능한 팀을 상대로는 꽤 고전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압박 능력이 괜찮은 바이언과 쾰른을 상대로는 비겼고 전력은 약하지만 젊은 연령대를 무기로 에너지 레벨이 높은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도 2대1로 겨우 신승을 따내는 데 그쳤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동성과 점유율을 동시에 잡는 것이 가능한 타입 윙어들이 중앙으로 좁히면서 사실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니온이 올 시즌 파울로 상대의 템포를 끊으면서 수비적으로는 컨셉이 뚜렷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듯. 지난 경기에서 빅찬스 2개를 모두 놓친 공격진의 성과도 훌륭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유니온 베를린은 바이언이 미끄러지는 동안 5연승을 달리면서 리그 1위와 승점 1점 차이로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인츠를 상대로도 어느 정도 고전하기는 했지만 후반기의 성과는 리그 내에서도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위권 팀들과 비슷한 팀 컬러를 가진 팀입니다. 다만 베커가 주축인 공격진의 결정력이 상당히 좋아 롱볼 위주의 공격으로도 훌륭한 효율을 내고 있고 포스트 플레이에 능한 시바치우가 선발로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베흐렌스가 득점포를 가동하는 등 공격진의 전반적인 폼은 좋은 상태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역습 지향적인 팀이라 경기 주도권을 잡는데 능한 팀은 아님에도 늘 득점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팀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원 전력과 압박에 능한 팀을 상대로는 약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 해당 단점이 두드러지는 편으로 올 시즌 활동량과 압박 시퀀스가 좋은 프랑크푸르트와 프라이부르크에게 원정에서 패한 바 있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빡빡한 일정은 변수라고 할 수 있지만 강한 압박과 활동량이라는 특성을 두 팀과 공유하는 상대라 원정에서는 다소 단점이 두드러질 수는 있습니다. 라이프치히가 우니온을 상대로 중원 장악력을 가져갈 확률이 높지만 일정이 꽤 험난한 상황이고 부상자들도 다수 발생한 상태입니다. 공격 효율성도 우니온이 만만치 않은 터라 라이프치히도 실점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놓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강하기는 하나 미넨과 쾰른 등 압박 시퀀스가 괜찮은 팀을 상대로는 꽤 고전하던 바 있었습니다. 승부가 갈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매치지만 만약 유니온이 이번 경기를 잡는다면 우승 경쟁에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에 유니온의 핸디캡 도움을 받는 것을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